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눈이 소복소복 오던 날 예쁜 눈꽃을 닮은 모티브를 뜨다가 완성한 포슬백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잘 어울리는 토드백, 포슬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튼실과 보드라운 날개사의 조합으로 모티브 14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해왔습니다. 기본 토드백 모양이고요. 편물이 생각보다 힘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히는 느낌의 힘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가방 바닥에 가방망이랑 속고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방 바닥망을 연결을 해서 모양을 좀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쪽 부분에는 편물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보드라운 느낌의 실이어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손잡이도 약간 도톰하게 완성을 해서 더 그립감 좋게 완성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잘 어울리는 폼포미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폼포미 없이도 워낙에 모티브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총 3가지 컬러로 완성했는데요. 원하는 색상 배색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튼필드와 플라잉실의 색상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물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 아니고 이 모티브 자체가 탄성이 있는 편이어서 가방 바닥 망 사이즈에 맞춰서 바닥 크기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가방 바닥망 21cm랑 10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늘려서 편물을 늘려서 바닥 부분에 망에 딱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가방의 바닥 부분은 전체 가로 길이가 대략 2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비 부분은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바닥 크기를 정해줬고요. 이렇게 위쪽 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편물이 막 힘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안에 물건 넣는 대로 모양이 좀 자연스러운 쉐입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전 털방울까지 달아주었는데요. 털방울 없이도 훨씬 예쁘죠. 이렇게 접히는 느낌의 뜨개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이 너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가방을 반으로 접었을 때 전체 길이는 대략 27cm 정도 되고요. 바닥부터 전체 높이도 보여드릴게요. 바닥 해당하는 부분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전체 높이는 대략 18cm 정도 됩니다. 손잡이 부분은 제가 약간 추러스를 닮은 느낌으로 완성했어요. 앞걸어뜨기를 활용해서 뒷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동그란 느낌으로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가방, 손잡이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 좀 보여드리면 귀여운 털방울도 같이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털방울 없이도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의 포슬백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무래도 겨울이어서 코트랑 같이 매치하기에는 화이트 컬러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무난한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 블랙 컬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랑 블랙 컬러는 영상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영상에서는 핑크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모티브 연결을 뜨면서 할 거기 때문에 모티브 연결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조금 난이도는 있는데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예쁜 포슬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포슬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플라잉 실 2볼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재질감이 다른 실을 섞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코튼필드 실 1볼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완성한 사이즈로는 코튼필드 실은 정말 1볼 깔끔하게 다 활용해서 2g에서 6g 정도 남고요. 플라잉 실은 1볼에 150g 정도 들어있는 실인데요. 저는 2볼 활용하고 80g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가 남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카드 지갑 겨울용으로 완성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실 3볼을 활용해서 예쁜 포스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패키지 주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가방망이랑 속고발 5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방망은 총 21.5 그리고 10cm 정도 크기로 잘라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잉 실 색상을 좀 밝은 컬러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화이트 망으로, 어두운 컬러의 플라잉 실 선택해 주시는 분들은 블랙 망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원하는 가방 바닥 사이즈로 잘라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활용할 때 이렇게 뾰족한 끝부분은 이렇게 대각선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이 아이는 꼭 속고발 아니고 남은 실로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빠르고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속고발로 바닥을 연결해서 가방망까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먼저 모사용 코바늘, 6호 바늘. 저는 모든 아이를 다 6호 바늘을 이용해서 다 완성을 했는데요. 혹시 코튼필드 뜨실 때 손땀 좀 크신 분들은 코튼필드는 5호 바늘로 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잉실은 6호 바늘 이용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플라잉실 권장 바늘이 7에서 8호 바늘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6호 바늘로 약간 숭덩숭덩한 느낌으로 뜨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코튼필드를 활용해서 먼저 원형 모티브를 완성해 볼 건데요. 왼손에 실을 잡아 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약간 남겨 주시고요. 저는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한 2바퀴 느슨하게 감아 줄게요. 그리고 감긴 실을 이렇게 옆으로 빼서 매직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매직링 안쪽에 한길긴뜨기 16코를 해올 거예요. 가장 먼저 매직링 안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약간 고정을 해줄게요. 자, 실을 걸어서 그대로 통과. 아직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여기서 사슬뜨기 3개를 떠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뜨기 3개가 한길긴뜨기 1코라고 세주시면 돼요. 이제 매직링 안쪽에 한길긴뜨기를 연달아 15개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살짝 끌고 나올게요. 그럼 3가닥 중에서 실을 2가닥,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공간 안에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있는 사슬, 이 가장 윗부분이 단시작코예요. 마커 챙겨 놓을게요. 단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가닥에 마커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공간, 이 공간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2가닥, 2가닥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 둘, 3개 한길긴뜨기가 지금 눈에 보이게 돼요. 총 16개가 보이도록 반복해줍니다. 마지막 16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확인해보면 여기 마커 있는 공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이렇게 16개 한길긴뜨기 떠주면 되고요. 코튼필드 양이 정말 딱 맞게 끝나기 때문에 5호 바늘 또는 6호 바늘 약간 촘촘한 느낌으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매직링을 오므려 줄 건데요. 이렇게 끝에 나와 있는 실을 살짝만 당겨 볼게요. 그럼 끌려 들어가는 실이 2가닥 중에 1가닥이 끌려 들어가죠. 이 끌려 들어간 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럼 안쪽에 있던 감겨있던 첫 번째 실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쭉쭉 당겨줄게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꼬리실을 잡고 또 꾹 당겨주시면 매직링이 작아져요. 이렇게 첫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 16코 해줍니다. 그럼 꼬리실은 뒤쪽에 살짝 놔둔 상태로 여기 마커 걸어놨던 단시작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마커가 걸려있던 공간에 저는 한 가닥의 마커를 걸어뒀는데요. 그러면 좀 늘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가운데 쪽을 찔러서 2가닥 정도 걸리도록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첫 번째 단을 완성해 줄게요. 자, 뒤쪽에 있는 요 꼬리실 한 번만 더 당겨 놓을게요. 그리고 약간 여유를 두고 한 0.5cm 정도 여유 두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한 바퀴 쭉 숨기면서 왔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이렇게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두 번째 단은 이제 구슬뜨기로 전체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사슬뜨기 2개. 자, 바늘에 실 걸어서 빼뜨기 했던 공간. 바로 아래쪽에 빼뜨기 첫 번째 우리 바늘 넣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모양은 한길 긴 2코, 구슬뜨기로 진행을 해올 건데요. 단시작코는 이렇게 떠줄게요.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공간에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자, 이렇게 2코 구슬뜨기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한 코 한 코, 총 16코에 이걸 반복해 올 건데요. 두 번째 코는 살짝 사슬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 코는 빼놓고 넘어가게 되면 코수가 생략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멍이 좀 커져 있는 옆쪽에 벌어져 있는 사슬, 이 사슬도 이렇게 바늘 넣어서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한길긴뜨기 미완성 2개를 같은 공간에 떠오시면 돼요. 이렇게 뜨다만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바늘 걸어서 두 번째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둘. 자,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을 때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구슬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총 16번이 되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3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같은 코에 2번 떠주세요. 이렇게 3가닥이 있을 때 실 걸어서 3가닥을 동시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두 번째 단은 이 아이를 계속 반복해 올게요. 한길 긴 2코 구슬뜨기랑 사슬뜨기 하나를 총 16번 되도록 반복해 주세요. 가장 마지막 16번째 코까지 똑같이 우선 구슬뜨기까지 마무리 해왔어요.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이렇게 2개씩 묶여있는 애들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사슬뜨기는 지금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단 시작하는 코, 여기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번에는 짧은뜨기 하나를 하면서 이렇게 바늘을 가운데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3번째 단도 똑같이 구슬뜨기를 떠줄게요. 이 공간마다 떠줄 거예요. 구슬뜨기랑 구슬뜨기 했던 사이에 사슬뜨기 하나씩 해서 이렇게 벌려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마다 3코 구슬뜨기 떠줄게요. 먼저 처음은 사슬뜨기 2개. 자, 이렇게 아래쪽을 벌려보면 공간이 길게 있죠. 제 손이 들어가는 이 공간 안쪽에 바늘 넣을게요.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먼저 2개를 더 떠줄게요. 그럼 지금 바늘 아래쪽에는 3코가 걸려 있고요. 이렇게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3가닥이 보입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사슬뜨기 3개. 이렇게 떠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부분에 길어진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여기 마커 표시해 둘게요. 자, 두 번째 여기 공간 보이죠? 또 구슬뜨기 했던 공간 사이에 구슬뜨기를 해볼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이 넓은 공간에 자, 한길 긴 3코 구슬뜨기 이렇게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3개를 연달아 떠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했던 바늘에 걸려있던 고리까지 총 4가닥을 동시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3개. 요거를 한 바퀴 쭉 둘러서 16번 진행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공간까지 이렇게 한길 3코 구슬뜨기를 해주고요. 사슬뜨기 3개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사슬뜨기 3개. 그럼 3번째 단에 우리 마커 걸어놨던 공간, 단 시작했던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촘촘하게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옆에 공간이 넓게 있죠? 이 공간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대략 5cm 정도 남겨두고 실은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꾹 당겨서 매듭을 조금 더 세게 묶어줄 거예요. 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남는 실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이 꼬리실은 따로 숨겨주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모티브 총 14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303번 컬러로 뜨고 딱 요 정도 남았어요. 대략 한 6g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14개 모티브 원형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플라잉 실을 활용해서 이 위쪽 4번째 단의 테두리를 둘러주도록 할게요. 저는 핑크 컬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실은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핑크색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한 컬러일수록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안쪽에 심지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안쪽에 심지실이 있고 겉면에 이런 날개사, 이렇게 부들부들한 날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이 실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저는 똑같이 바늘 바꾸지 말고 6호 바늘 이용해서 떠줄 건데요. 혹시 코튼 필드를 5호 바늘로 뜨신 분들도 우리가 플라잉 실은 6호 바늘로 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플라잉 실은 실제로 코바늘은 권장 바늘이 모사용 8호에서 9호 바늘 활용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6호 바늘로 떠도 괜찮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심지실이 이렇게 얇은 두 가닥이 안에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두껍지 않고요. 6호 바늘로 떠도 이렇게 숭덩숭덩 잘 떠지게 됩니다. 저는 6호 바늘을 이용해서 떠줄게요. 자, 5호 바늘 떴던 분들도 6호 바늘로 한번 시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약간 꼬리실을 남겨준 상태로 세 번째당 구멍들이 총 16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위쪽의 꼬리실은 우리가 뜨면서 안에 숨겨주시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전 중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대로 플라잉 실을 왼손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공간 안쪽에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도록 할게요. 재질감이 확실히 다른 아이여서 완성해 놓고 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꼬리실은 이렇게 앞쪽에 잡아준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 요거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심지실이 조금 두껍게 있는 실이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뜨개 모양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슬뜨기 3개 했던 세 번째 사슬에 단 시작 부분을 살짝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를 또 해주고요. 바로 옆에 공간, 두 번째 공간에도 꼬리실 안에 숨기면서 연달아서 두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2개를 떠줄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중간에 사슬뜨기 하나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또 사슬뜨기 하나, 세 번째 공간엔 코너를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2개. 여기 세 번째 코는 저는 코너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3개. 다시 한번 세 번째 공간,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 동그란 원형 부분의 모티브를 약간 각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또 사슬뜨기 하나, 바로 옆에 공간,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세 번째 옆에, 하나, 둘, 세 개 공간에는 그대로 한길긴뜨기 2개씩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2개. 자, 꼬리실은 안에 다 숨기면서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또 다시 그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다시 사슬뜨기 하나. 자, 이어서 그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2개를 떠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너 부분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 이 3개 공간에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씩을 해주었습니다. 꼬리실은 계속 숨기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까지 떴으면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코너 부분에는 공간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3개,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2개. 요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쁘게 사각형이 나오고 있죠. 자,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또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짜리를 3개 공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슬뜨기 하나, 코너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부들부들한 실이어서 뜰 때 기분도 좋고요. 이렇게 뜨고 나고 만졌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자, 또 사슬뜨기 하나. 자, 3개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뜨기 하나를 또 반복해 올게요. 이제 또 코너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짜리 3번 넘어왔으면 사슬뜨기 하나 하고 또 마지막 코너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구멍이 딱 하나가 남았거든요. 자,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 4번째 단은 플라잉 실을 활용해서 완성했고요. 약간 모양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 느낌의 모티브를 14장 연결을 할 거고요. 따로 돗바늘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게 조금 복잡해서 저는 오히려 뜨게 하면서 4번째 단 뜨면서 모티브끼리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실은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 하기 전까지 해놓고요. 실은 한 10cm 정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 돗바늘을 이용해서 앞에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마커 걸어왔던 공간이 기둥코거든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까지 하고 실을 잘라왔으니까 바로 마커 걸어왔던 공간에 넣어서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커 걸어놨던 공간은 한 가닥이거든요. 한 가닥이 하면 늘어날 수 있어서 약간 앞쪽에 있는 거 2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앞에서 뒤로 이동, 여기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실이 나오던 공간, 실이 나오던 쪽 뒤로 바늘을 이동시켜 주면요, 위쪽에 사슬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쪽에서 실을 조금 더 숨겨 주시면 돼요. 이 실은 이제 뒷면 부분에서 숨겨줄 건데요. 한쪽 방향으로 말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몇 번 더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몇 번 더 충분히 숨겨줄게요. 실이 털감이 있는 실이어서 잘 보이진 않거든요. 실이 약간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 숨겨주고 저는 조금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꼬리실이 살짝 있도록 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가지 재질감을 가진 실을 활용해서 예쁜 모티브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코너 부분을 잡고 한번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동그스름한 느낌의 모티브로 완성되는데요. 6호 바늘로 완성했을 때 전체 길이가 대략 11cm 정도 됩니다. 가장 긴 부분을 재고 있어요. 가장 긴 부분 이렇게 쟀을 때 11cm의 모티브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모티브에 이제 2번째 모티브를 연결해 볼 건데요. 조금 더 컬러감을 다르게 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번 모티브는 이렇게 털실을 활용해서 한번 떠볼 건데요. 우선 쭉 4번째 단을 동일하게 뜨면서 한 면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모티브 모두 다 동일하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왼손에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16개 구멍 중에 어디서 시작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올게요. 4번째 단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플라잉 실로 뜨게 해주시면 되고요.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자, 이렇게 사슬뜨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 거예요. 3번째 공간은 이제 코너를 뜨면서 반대쪽 1번 모티브 코너에 연결을 해줄게요. 먼저 3번째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3코를 할 건데요. 사슬뜨기 하나, 2번째 사슬뜨기를 할 때 우리가 1번 모티브 코너에 바늘을 넣어서 약간 큼지막한 사슬을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사슬을 하나 더 떠서 총 3개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쪽 면을 뜨면서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3번째 공간에 코너를 마무리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코너를 완성해 주셨으면 옆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두 코를 건너뛰고 이렇게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를 걸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다시 네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1번 모티브에서 공간을 찾아주세요.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끌고 나오면서 조금 더 긴 크기의 사슬을 떠주면 됩니다. 자, 또 다섯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한번 두 코 건너서 1번 모티브 공간에 넣어서 또 사슬뜨기로 연결, 여섯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렇게 지금 한쪽 면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코너 부분,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코씩 3번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또 1번 모티브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하나. 자, 그 다음 공간에 코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두 개를 공간 안쪽에 해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자, 코너 연결할 때는 두 번째 사슬을 뜨면서 자, 이렇게 연결. 그리고 세 번째 사슬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줄게요. 이렇게 한쪽 면이 연결이 됩니다. 살짝 당겨서 모양을 조금 잡아줄게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테두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요거를 3개 공간에 연달아 떠줄게요. 이렇게 지금 한쪽 면을 또 뜨고 있으면요. 한길긴뜨기 두 코씩이 3번 들어가면 그 다음은 코너 들어가야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자, 코너를 만들어 줍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3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이렇게 세 번째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면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이거를 3개 공간에 또 반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2개 공간 남았는데요. 코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너 넣어 줄게요. 자, 그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3개, 이렇게 코너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 더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공간에는 사슬과 한길긴뜨기 두 개로 마무리 해줄게요. 가장 끝에 부분에 연결할 때 원래 사슬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네 번째 단 마무리 할 거예요. 여유실을 잘라주고 바늘에서 실을 통과, 돗바늘을 활용해서 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래 헷갈릴 수 있어서 단 시작하는 코, 사슬뜨기 3개 했던 세 번째 코에 마커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마커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다시 되돌아와서 뒤쪽으로 이동. 그 위쪽에 사슬이 예쁘게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자로 동글동글하게 한번 숨겨주시고요. 지그재그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모티브를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모티브를 플라잉 실로 연결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하고 나서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어서 모양을 한번 손으로 좀 잡아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티브가 쭉 연결돼요. 세로로 5줄이 연결되고요. 6번 모티브까지 연결을 해왔습니다. 이제 7번, 8번, 9번, 10번 모티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연결해 줄 건데요. 2개의 면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놓고 7번째 모티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뜨면서 두 면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은 우리 아까 설명한 거랑 동일하긴 해요. 이번에 면을 2개 연결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먼저 사슬뜨기 3개, 첫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두 번째 공간도 똑같이 떠줄게요. 이제 세 번째 공간은 코너입니다.
먼저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고요. 자, 사슬뜨기 3개 할 건데 하나, 두 번째 연결할 때는 요 코에 연결할 거예요. 지금 보면 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위쪽에 모티브가 2개가 있을 때는 대각선 코너에 연결을 하려고 해요. 여기 있는 7번째 모티브를 뜰 때 이쪽에 코너에 연결하고 8번째 모티브를 뜰 때 여기 있는 2번 모티브 이렇게 대각선으로 X자로 연결을 좀 도톰하게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원래는 바로 2번 모티브 옆에다 연결할 건데요. 바로 밑에 있는 3번 모티브 코너, 이 코너에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큼직한 사슬, 그리고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2개를 또 떠서 코너를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연결하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코너, 그리고 한길긴뜨기 2칸 건너서 공간에 넣어서 큼직한 사슬. 자, 그리고 우리 아래 편물 7번째 모티브 뜨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또 아래쪽에 떠줄게요.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2코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공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한쪽 면을 연결해 올게요. 이렇게 코너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2개짜리가 3번 들어가면 그 다음 공간에는 코너를 떠줄게요. 먼저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3개. 그런데 하나, 두 번째 부분에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서리이기 때문에 코너가 3개가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할게요. 맞은편에 있는 여기 1번 이 공간에 넣어서 약간 굵직한 사슬을 떠주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잔뜩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자, 코너니까 한 번 더 실 감아서 사슬뜨기 하나 더. 자, 또 코너 공간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2개. 자, 사슬뜨기 대신에 연결해야 되는 공간에 넣어서 사슬.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2개. 자, 그리고 공간에 넣어서 사슬뜨기로 연결.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2면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은 한 면 또는 2면 또는 3면을 연결해도 뜨는 방법은 계속 동일해요. 코너 부분은 사슬뜨기 3개로, 나머지 부분은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면서 쭉 모티브를 뜨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쭉 2개까지 떠주셨으면 통과 돗바늘을 활용해서 이제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7번 모티브를 뜨면서 우리가 옆에 거랑 조금 다르게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2면을 연결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실은 또 이제 뒷면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뒷면 부분, 그리고 앞면 부분. 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뜨고 나서 한 번만 손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모티브 위쪽에 8번, 9번, 10번 이렇게 4개의 모티브를 또 동일하게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10개 모티브를 연결을 해왔습니다. 뒷면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왔고요. 앞면 부분도 이렇게 10개 완성해왔어요. 뜨면서는 조금씩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모티브 하나 연결하고 편물을 한번 당겨서 모양을 조금씩 잡아주면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 앞면, 바닥, 반대쪽 앞면까지 이렇게 지금 편물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옆면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 옆에 11, 12, 반대쪽으로 13, 14
이렇게 4개 모티브 연결해 올 건데요. 이번에는 모티브를 반 접어서 3개 면을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모티브도 뜨면서 3개 면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11, 12, 13, 14 이렇게 3개 면씩 연결해 줄 건데요. 자, 연결하는 부분 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다른 컬러 실을 활용해 볼게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첫 번째 공간에 하나, 또 사슬 하나, 두 번째 공간에 자, 꼬리실 숨기면서 한길긴뜨기 2개 떠줄게요. 또 사슬뜨기 하나, 세 번째는 이제 코너가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공간에 이제 코너를 만들어 주면서 연결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은 하나, 둘, 세 면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놓고 요 3개 면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이쪽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너는 사슬뜨기 하나, 두 번째는 이 모티브 아니고 대각선에 있는 모티브 코너에 넣어주세요. 실을 안쪽에서 끌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바깥쪽에서 사슬뜨기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너 부분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줍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두 번째 모티브 이 옆면에다가 먼저 한 면을 연결할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큼지막하게 사슬, 그리고 아래쪽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자, 또 동일하게 사슬뜨기로 공간에 연결,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또 쭉 연결을 해주면요. 코너를 연결했던 공간부터 하나, 둘, 3개, 한길긴뜨기 2개씩 떠주면 그 다음에는 또 코너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코너 공간이에요. 한길긴뜨기 2개를 먼저 떠주고요. 자, 코너를 확인할게요. 이 모티브 연결할 거니까 이쪽 모티브 대각선으로 넣어서 연결할 겁니다. 사슬뜨기 하나, 둘, 3개. 그리고 다시 한번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마저 더 떠주세요. 자, 이제 아래쪽의 면을 연결할게요. 뜨는 방법은 오히려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면 연결하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3개 면을 연결한다고 생각하고 뜨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코너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슬뜨기 3개. 자, 첫 번째 사슬 떠주고요. 여기보다는 그 앞쪽에 있는 거 대각선에 모티브 코너에 바늘 넣어서 사슬 연달아서 3개. 자, 다시 되돌아와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제 반대쪽에 한 코 한 코 또 우리 연결을 하면서 모티브 11번째 모티브를 마무리 해줄게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한길긴뜨기 2개 떠주고요. 사슬 하나, 자, 위쪽에 있는 코너, 위에 모티브 코너에 연결해서 자, 마지막 코너를 마무리 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마지막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로 끝을 내주세요. 다른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 보이죠? 이렇게 11번째 모티브까지 연결해주면 바닥 부분, 앞면 부분, 이렇게 옆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색상이 다른 아이로 연결해도 예쁠 것 같은데 같은 색상으로 다시 변경을 해오도록 할게요. 플라잉 실을 활용해서 11번째에 그 위쪽에도 동일하게 12번째 모티브,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13번째, 14번째 모티브, 이렇게 3면을 연결하는 모티브 4장을 다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14장 모티브를 다 연결을 해왔습니다. 약간 재질감이 다른 두 종류의 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기본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런 느낌으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살짝 가방 바닥 판을 넣어서 조금 바닥 부분은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을 거예요. 패키지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는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 드릴게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 쓰시면 됩니다. 가방 바닥판 이 끝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4군데를 잘라왔어요. 이제 바닥에다가 잘 넣어서 속고발 또는 플라잉 실로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요. 편하게 속고발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자, 끓기지 않도록 잘 넣어줄게요. 가방망을 바닥 부분에 잘 넣어서 가방 바닥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물을 살짝 정돈을 해줍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모서리 부분이 모티브 끝에 부분에 딱 오도록 이렇게 편물을 만져주시면 돼요. 편물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맞춰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씩 이렇게 편물을 늘려서 가방 바닥망을 넣어주었습니다. 가방 바닥망은 제가 10cm, 21.5cm로 잘라왔거든요. 그래서 모티브 2개를 딱 맞춰서 넣어와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안쪽에 망을 넣어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다가 속고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속고발은 이렇게 콘센트처럼 생겨 있는데요. 자,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아이를 꾹 찔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가운데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돌 넣어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놓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연결해 올 거예요. 자, 편물을 안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반대쪽에 연결했던 속고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망을 통과해서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는 손으로 잘 안 접혀요. 조금 단단한 아이라 우리가 벤치를 활용해서 양쪽으로 접어줄게요. 그러면 딱 고정이 돼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줄 거예요. 자, 나머지 4군데도 더 연결해 볼게요. 이 모서리 쪽 이렇게 모티브 14장 연결해 주고요. 가방 바닥에 연결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편물이 살짝씩 늘어나기 때문에 잘 길이를 맞춰서 원하는 바닥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고발로 가방 망까지 바닥에 연결해서 모양이 잘 잡히도록 활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방 기본 모양이 됐고요. 위쪽에 손잡이를 떠줄 건데요. 저는 여기까지 뜨는데 플라잉 실 한 볼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2번째 볼을 활용해서 손잡이를 떠주도록 할게요. 손땀에 따라 실 양은 차이가 살짝 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플라잉 실 2번째 볼을 활용해서 그러면 위쪽에 테두리 부분이랑 손잡이를 떠볼게요. 손잡이는 떠서 바느질로 연결할 걸 고민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실을 여러 번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손잡이를 뜨면서 윗부분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실을 왼손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시작 부분은 옆면 부분부터 할게요. 여기 바닥 올라오는 이 옆면 중간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에 보면 코너 부분이 있고 동그랗게 한길긴뜨기 2개씩이 3번 보이죠? 총 이렇게 6코 있는데요. 사슬뜨기 했던 공간은 건너뛸 거고 한길긴뜨기 위쪽의 코마다 짧은뜨기를 전체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자, 가장 중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가운데에서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사슬뜨기 하나. 자, 이 아이는 기둥코입니다. 이거는 코로 세지 않을게요. 자, 그대로 첫 번째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단 시작 코에는 마커를 챙겨둘 거고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먼저 보면은 이렇게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뜨기 하나 했던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뜨지 않을 겁니다. 그럼 너무 코가 많아져서 약간 입구 부분이 늘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짧은뜨기 한 코 해주셨으면 사슬뜨기 했던 코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개 했던 코 위쪽에 짧은뜨기 떠줄게요. 여기 이렇게 편물을 위에서 바라보면 사슬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한길긴뜨기 위쪽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슬뜨기 했던 거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위쪽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시면 돼요.
코너입니다. 여기는 이제 코너 부분이거든요. 제 손이 들어가는 코너 부분에는 짧은뜨기 한 코씩 해줄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던 코너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다 건너뛰고 이제 옆에 모티브 코너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쭉 둘러올 거예요. 대신에 사슬뜨기 했던 공간은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위쪽에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둘러주고 있습니다. 사슬뜨기 했던 공간은 건너뛰고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커 걸어왔던 공간이 단 시작코입니다. 여기에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윗단에 한번 짧은뜨기 한 단을 둘러줬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을 뜨면서 손잡이를 뜰 건데요. 조금 생소하지만 앞걸어뜨기 손잡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옆면 부분에 지금 바늘이 걸려 있는데 앞면 부분을 체크해 줄게요. 자, 손잡이 닿는 위치를 한번 살짝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오른쪽 앞면 부분의 모티브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오른쪽 위에 첫 번째 모티브 위쪽에 코를 보면 우리가 코너까지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코가 있습니다. 가장 끝에 한 코, 두 코, 그리고 세 번째 코부터 손잡이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코너에 떴던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쪽에 떴던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부터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손잡이 너비는 5코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5개 코를 세줄게요. 보라색 마커부터 1, 2, 3, 4, 5. 이 5번째 공간까지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여기가 손잡이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잡아둘 겁니다. 그럼 반대쪽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 모티브에서 확인해 보면 이 모티브 위쪽에 코너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 둘게요. 그리고 연두색 마커부터 5개를 세줄게요. 1, 2, 3, 4, 5. 여기가 손잡이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가는 위치에 마커를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를 해 둘게요. 또 설명드릴 때 편하기 위해서 마커로 정리를 해둘 건데요. 자, 왼쪽에 모티브, 위쪽에 코너부터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마커. 자, 이제 연두색 마커부터 5개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째 마커 표시해 둘게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모티브 중에서 코너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거꾸로 3개 세면 되고요. 세 번째에 하나, 그리고 핑크색 마커부터 1, 2, 3, 4, 5. 5번째 부분에 마커 표시해 둘게요. 여기 손잡이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편물 위에 마커 표시했던 공간 4군데에 손잡이를 넣어줄 겁니다. 지금 윗단은 첫 번째 짧은뜨기 단을 떴고요. 마커로 손잡이 위치까지 다 정해주셨다면 두 번째 단은 빼뜨기를 진행할 거고 손잡이 위치 부분에선 손잡이를 쭉 떠주도록 할게요. 저는 토드백 사이즈로 손잡이를 쭉 떠주도록 할 겁니다. 한 코 한 코 빼뜨기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셨으면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마커 바로 전까지 빼뜨기를 해올게요. 그럼 방금 했던 첫 번째 빼뜨기 부분에 시작코를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코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할게요. 자, 실 걸어서 통과 통과.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둘러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보라색 마커 걸어놨던 공간, 여기가 손잡이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자, 손잡이 시작하는 부분은 그대로 빼뜨기를 먼저 한 코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5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떠줄게요. 핑크색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5번째 코예요. 이렇게 5개 한길긴뜨기 첫 번째 단이
손잡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은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편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은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뒤걸어뜨기를 뜰 겁니다. 자,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아서 아래쪽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다리가 있거든요. 자, 뒤걸어뜨기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공간으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고 한길긴뜨기 다리를 건너서 앞에서 뒤로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을 때 2가닥씩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를 뜰 거예요. 자, 또 동일하게 저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다리가 걸리도록 다시 한번 바늘에서 실을 끌고 나와서 한길긴뜨기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자, 또 한번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다리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했던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코를 찾는 게 어려워서 이 넓은 공간, 아래쪽에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을 떠왔어요. 자, 3번째 단, 사슬뜨기 3개, 기둥코 하나 만들어주고요. 편물을 또 돌려주세요. 아래쪽 모양은 뒤걸어뜨기를 해서 앞면 부분에 뿅뿅 올라와 있거든요. 3번째 단은 앞걸어뜨기 할 거예요. 바늘에 실 걸어서 아까 뒤걸어뜨기 했던 이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로 앞걸어뜨기 해줍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찌르고 다시 한길긴뜨기 다리가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통과. 이렇게 3번째 단은 앞걸어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너무 촘촘하게 뜨지 않고 아주 약간 느슨하게 떠도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코는 코 찾는 게 더 헷갈리니까 여기 공간이 있어요. 사슬뜨기 3개 했던 부분에 이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3번째 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 손잡이가 조금 도톰해지는데요. 이 뒷부분을 연결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4번째 단은 2번째 단이랑 똑같아요. 사슬 3개, 뒤걸어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아래쪽에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첫 번째 코를 제외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4번째 코까지 중간에 3개 코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코는 여기 사슬 3개 떴던 부분,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서는 라인이 생기게 돼요. 자, 5번째 단은 또 홀수단. 3번째 단이랑 똑같이 떠주세요. 사슬 3개, 편물을 돌려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3개. 가장 마지막 코는 여기 공간, 손이 쑥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저는 이걸 반복해서 23단 떠올 겁니다. 손잡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단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꼭 추러스처럼 모양이 동글동글 말리게 됩니다. 제가 23단 떴을 때 전체 길이가 대략 여기 라인부터 시작해서 28cm 정도 되는데요. 연결하고 안쪽에 테두리를 뜨면서 길이감이 살짝 더 짧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23단 뜰 건데요. 단수를 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 떴던 부분에 편물을 돌려보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씩 가게 됩니다. 앞걸어뜨기랑 뒤걸어뜨기를 해서 이렇게 라인이 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마커가 있던 공간부터 시작해서 한 단, 이 라인 보이죠? 이 라인을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라인을 세서 23단 떠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부분에는 아까 손가락이 들어가던 구멍들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여기 넣어서 빼뜨기를 해서 안쪽에 테두리랑 같이 연결을 해서 동그란 손잡이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감이 조금 더 짧아질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 앞부분에 23단을 떠왔으면 이제 빼뜨기로 반대쪽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손잡이 부분에 5개 코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마커 걸어놨던 공간 뒤쪽으로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보라 색깔 마커 걸어놨던 공간, 여기 손잡이 뜨던 고리를 바늘에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꼬리실은 당겨서 고리가 작아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2번째 코도 여기 위쪽에 2번째 사슬이랑 손잡이 부분에 2번째 코 바늘 넣어서 그대로 통과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3번째 코도 한 코 한 코 사슬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넷, 5번째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넓은 공간, 손가락이 들어가는 이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쭉 떠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이쪽 반대쪽 옆면 부분과 맞은편에 있는 마커 걸어놨던 바로 앞코까지는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손잡이 연결했던 코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한번 당겨주시고요.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반대쪽 손잡이도 연결해 볼게요. 여기 앞면 손잡이 들어가는 마커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마커 있던 공간에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손잡이를 떠주는 거예요. 사슬뜨기 3개, 자,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연달아 5개 한길긴뜨기가 생기도록 떠줍니다. 보라색 마커 있는 공간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얘는 빼놓지 않을게요. 자, 2번째 단은 뒤걸어뜨기 해줍니다. 사슬뜨기 3개, 편물을 돌려서 가운데 3코에 뒤걸어뜨기, 또 3번째 단도 사슬뜨기 3개, 편물을 돌려서 이번엔 앞걸어뜨기 3개 떠주세요.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23단을 또 동일하게 떠올게요. 또 반대쪽 손잡이도 동일하게 23단 떠왔어요. 이제 꼭 추러스 같죠? 생각보다 이렇게 날개 사여서 그나마 손잡이가 예쁘게 나옵니다. 뒤쪽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 또 해볼게요. 이렇게 23단 먼저 떠주시면요. 자, 바늘에서 실을 빼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커로 표시해놨던 부분, 여기 5코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고리가 커져 있는 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뒤쪽에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꾹 당겨서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사슬 넣어서 빼뜨기 5개를 하면서 손잡이를 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뒷부분은 코가 100% 잘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조금 삐뚤어져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빼뜨기 해올게요. 마커가 있는 공간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뜨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었고요. 안쪽 부분에 빼뜨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커 바로 전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셨으면 여유실을 두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돗바늘로 실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 있는 공간에 사슬이 보이거든요. 이 마커 했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앞쪽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위치 잘 잡아서 연결해 주세요. 살짝 삐뚤어져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이제 안쪽에 몇 번 더 숨겨주고 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가방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손잡이 부분까지 도톰하게 그립감 좋게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도톰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생각보다 가방이랑 잘 어울리죠. 그런데 뒷면 부분은 조금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려있는 손잡이 뒷부분과 안쪽 부분에 빼뜨기를 한 바퀴 전체 둘러줄 겁니다. 자, 영상에 조금 잘 보이라고 털실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여유실을 남겨주고, 자, 손잡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아래 면에서 중간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유실은 충분히 두고 한 코 한 코 빼뜨기 해주세요. 앞면 부분에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 여기 손잡이 부분인데요. 이제 손잡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손잡이 부분은 우리가 한길긴뜨기 단을 떴습니다. 뒷면을 보여드리면 양쪽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어요. 가장 끝에 사슬, 그리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했던 공간에 이렇게 제 손가락이 한 단 한 단 들어가죠. 이렇게 가로선으로 들어있는 라인 사이에 요 마디마디에 손을 넣어주시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대칭이 되는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큼직한 빼뜨기로 손잡이 뒷부분을 둘러줄게요. 바늘을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층 계단에 가장 끝에 사슬, 이 넓은 공간에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제 손에 들어가는 공간 보이죠? 여기 바늘 넣어서, 자, 큼직한 사슬을 떠주세요. 그대로 빼뜨기 하듯이 통과. 이렇게 뒷부분을 모아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요 가로선 라인 아래쪽에 양쪽에 넓은 공간에 바늘을 대칭이 되게 넣어서 빼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빼뜨기를 손잡이 부분에 쭉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컬러가 다른 실로 떠서 이렇게 투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뒷면도 그렇고. 그런데 같은 플라잉 실로 뜨게 되면 차이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동그란 손잡이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 한 코 약간 큼직한 느낌의 빼뜨기를 손잡이 부분에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손잡이가 앞부분에서도 동그랗게 뒷부분도 깔끔하게 나와요. 지금 다른 색상의 실이어서 그렇지 아마 같은 플라잉 실로 하게 되면 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자, 손잡이 부분 끝까지 다 빼뜨기를 해주었어요. 첫 번째 단까지. 그럼 그대로 다시 바늘을 손잡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앞부분에 빼뜨기를 또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가방 앞부분에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랫단에 하나씩 넣어서 또 빼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 부분에 빼뜨기 라인 정리랑 손잡이 부분도 동그랗게 말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양쪽 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셨으면 실은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 돗바늘을 활용해서 앞에 사슬을 만들어주고 뒤쪽에서 통과시켜서 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사슬이 연결이 되도록 정리만 해주세요. 이렇게 앞쪽에 사슬이 깔끔하게 보이죠? 그리고 뒤쪽 부분에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었고요. 이제 이 꼬리실은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풀러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 플라잉 실로 정리를 해올게요. 그러면 우리 손잡이 부분 정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뒷면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플라잉 실로 손잡이 뒷부분까지 딱 다 정리해서 더 그립감도 좋고 마무리감이 예쁘게 나오도록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 뒷면까지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깔끔하게 동그랗게 손잡이를 묶어 주었고요. 아랫단에도 빼뜨기 라인을 했어요. 플라잉 실로 동일한 실로 해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요.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눈꽃 모양의 모티브를 떠보려다가 완성한 포슬백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러 조합으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